자, 이번에 볼 성어는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 볼견자, 물건물자, 생길생자, 마음심자. 견물, 물건을 보면 생심,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해석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물건을 보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되면 구입하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능력이 된다고 주변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는 힘들어질 겁니다. 자신의 재산도 주변 이웃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모으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어찌해야 할까요? 노력하여 돈을 모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노력하여 모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영 장군의 아버님이 하셨다는 황금 갖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을 생각하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선거에 꼭 참여하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꼭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갖고 싶은 욕망에 따라 남의 것을 슬쩍 한다면 도둑이 되겠죠. 억지로 빼앗으면 강도가 되는 거고요. 남을 죽여서까지 빼앗으면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된다면 모두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니 자유가 보장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도구인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뀌게 되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엄청난 부를 유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지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선거에 참여하는 일일 겁니다. 자, 들어가는 말이 길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지요. 충동구매라고 써 있습니다. TV를 켜면 홈쇼핑이 물건을 사라고 유혹합니다. 핸드폰을 켜면 광고가 손짓하지요. 요즘은 카드가 있어서 능력이 안 되더라도 외상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충동구매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사물함, 세 번째 사진은 자물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가며 지갑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간다면 누군가로 하여금 지갑을 열어보고 싶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갑을 가져가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지갑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간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지요. 나의 물건을 사물함에다 넣고 자물쇠로 잠가 놓는 것은 이 물건에 손대지 마시오라고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같은 식구들끼리 생활을 함께하는 공간이 집이지요, 집. 그 집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이 담이고 그 담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대문이지요. 예전 생활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고 서로를 믿고 상식이 통하던 사이에서는 담도 대문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 첫 번째 사진 초가삼간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부잣집은 담을 치고 소설대문을 세웠지만 이것은 도둑을 막기 위한 것보다는 위험을 부리기 위한 용도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킬 것이 많은 부잣집이라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 부자들은 지킬 게 많아졌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타인은 아예 접근하지 못할 정도의 성벽 같은 요새처럼 지었고 담 위에 쇠창살을 꽂아 타인을 접근을 막기도 했지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담과 대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도의 돌담과 대문인 정랑일 겁니다. 정랑에는 잠금장치도 없고 걸쳐놓은 나무도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부터는 우리 영역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영역 표시이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전화가 없던 시대에 친구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냥 기다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리지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주도 사람들은 정랑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부여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첫 번째 나무 3개를 다 내려놨지요. 이것은 집에 사람이 있으니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아래 나무 하나만 고여놓았네요. 금방 돌아올 것이니 잠시 기다리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2개를 걸쳐 놓았네요. 오늘 중으로는 돌아올 계획입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3개를 다 걸쳐 놓으면은 며칠 있다가 돌아올 것이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답습니까?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대문이고 정보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공술의 공수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도 죽을 땐 빈손으로 돌아가지요. 죽으면 누구나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살아서도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됨됨이로 사람을 평가하고 많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 않고 주변에 베풀 줄도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어떤 모습입니까?